바닷속 자원은 주인이 없는 무주물.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한할 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연평균 152만 톤을 기록하던 우리나라의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이후 점점 감소하여 최근에는 100만 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수산자원의 감소 요인으로는 과도 어획,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주어머장 축소를 비롯해 어업 간 경쟁 강화, 미성어 어획, 해양 오염, 매립 간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산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한데요. 수산자원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는 첫걸음,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사와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산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업어선의 어획 정보를 통해 자원 상태를 진단하거나 직접 어선과 조사선을 타고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획량과 어획 노력량 등 어획 현장의 통계 자료를 통한 간접 자원 평가는 정보의 신뢰도와 정밀함에 한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 바다 상태를 과학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수산자원 정보의 신뢰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탐구 20호부터 탐구 22호까지 총 3척의 수산과학 조사선을 이용하여 직접 자원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1600톤급 탐구 23호를 추가 건조하여 자원조사 영역을 더욱 넓힐 예정입니다. 수산과학 조사선은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3개 해역의 수산자원 조사를 동시에 수행할 뿐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비롯해 인접국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포함한 전 해역의 해구를 모두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다 위 움직이는 연구센터 수산과학 조사선을 만나볼까요? 조사선에서는 지금 난자치어 조사가 한창입니다. 조사 해역의 수온과 염분, 수심을 기록하고 봉고 네트를 이용하여 어란과 어린 물고기를 채집해 그 해역에 산란하는 난과 자치어의 분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롤 조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트롤 조사는 저층과 중층 트롤 자원 조사로 나뉘며 투망 후 그물이 저층이나 목표 수심에 도달하게 되면 30분 예망 후 양망하게 되는데요. 저층 트롤에 어획된 종들에 대해서 어류, 갑각류, 두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종별로 정밀 측정을 실시합니다. 특히 국가관리 대상 어종 45종에 대해서 생체량 산정, 생태학적 특성치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어종별 자원평가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트롤 작업으로 어획된 무리의 크기, 즉 체장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의 크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체장 조성은 연령별 어획량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트롤 조사를 통해 수산자원이 바닷속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소해 면적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과학 조사선은 음파의 반사 특성을 이용해 물속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분포 밀도를 파악하는 과학 어탐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조사 해역에 서식하는 어종의 자원량 추정에 주로 활용됩니다. 그 밖에도 수산자원의 서식 수심대에 따른 수온과 염분 등 해양 환경을 같이 조사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생물학적 조사 결과는 수산자원의 풍흉, 즉 변동 양상을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 조사선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채집된 시료는 연구실로 이동해 심층 연구를 진행합니다. 수산자원의 초기 생활사를 연구 분석하는 난자치어실을 비롯해 수산자원의 재생산을 연구하는 산란생태실, 연령연구실, 개군 분석실, 식성 분석실 등 전문 분석실에서 수산자원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합니다. 수산과학 조사선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사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수산자원 평가 및 예측 기술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해 바다와 어업 현장에서 자원조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론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수산자원의 평가 방법과 효율적 관리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우리 바다에 수산자원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자원평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산자원 조사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전 해역을 조사하고 실험과 연구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또한 연근의 상어버선의 어획량, 어획 노력량 등의 조업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 상태를 평가하는데요. 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현장 조사와 상어버선의 어획 정보를 토대로 연령별 체장, 연령별 어획량, 체장 조성, 어획량 노력량 자료를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수산자원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대 지속적 생산량, 가입당 생산량, 가입당 산란 자원량 등 자원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같은 자원 평가 결과는 현재의 자원량을 추정하고 수산자원의 적정 어획 크기와 어획 시기, 어획량 등을 분석하여 자원관리 정책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방법과 어획 노력량 관리, 그리고 기술적인 관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획량을 관리하는 방법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총 허용 어획량을 뜻하는 TAC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연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어획해야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인의 소득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토록 관리하는 TAC 제도. 현재 대표적인 TAC 대상 어종은 고등어, 오징어, 대게, 꽃게, 키조개를 비롯해 제주 소라, 참홍어 등 지역별 특화된 어종이 있으며 총 12개 어종과 14개 업종이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는 어선이 잡아온 어종을 집계하고 어획물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어획물의 종류와 양, 크기 등 기본 생태학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자원 조사원이 매일 수산물 위탁 판매장을 방문하여 연근의 어선에서 어획된 어획물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수산과학 조사선을 이용한 직접 자원 조사 자료와 더불어 적정 어획량을 결정하고 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TAC 대상 어종의 자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 그룹에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어종에 대한 TAC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TAC 시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TAC 제도가 더 효과적인 어획량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동 이용하는 자원에 대해 우리나라와 인접국가 간의 공동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적정량만큼만 어획하는 TAC 제도가 가장 자원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미래에도 훨씬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함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TAC 제도 외에도 기술적 규제 관리 수단의 하나로 수산자원의 포획 크기와 기간 등을 관리하는 포획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수산자원관리법에는 현재 42종의 수산자원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9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몸 길이 이하로는 잡을 수 없는 포획금지 체장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포획이 전면 금지된 명태 외에도 2018년부터는 주꾸미에 대해서도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금어기가 정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갈치,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국내에서 널리 소비되는 대중어종의 체장 기준이 신설돼 어린 고기의 과도 어획을 제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포획금지 어종과 금어기 제도 외에도 명태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동해의 대표적인 특산어종인 도루묵, 기름가자미,
배구 등에 대한 자원 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령을 강화하고 어획 강도가 높은 영근의 어업에 대한 감척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자원의 고갈 위기를 체계적으로 극복하고자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산혁신 2030은 2030년까지 수산 매출 100조 원, 어가소득 8천만 원 달성, 신규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 어가 인구의 감소는 물론 어촌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위해 10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영근의 어업의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영근의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회복하고 TAC 관리 대상종의 어획 비율을 8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관점도 생산 지원 중심에서 자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정책 방향 또한 TAC 확대, 불법 어업 근절 등 자원 관리형 어업 구조로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산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다 계획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분별한 과도 어획을 멈추고 어업 생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밀하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원평가 결과에 의해 수산 정책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업 현장에서도 수산 정책과 발맞춰 철저한 수산자원 관리를 시작한다면 어업 경영 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